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도 강하게 오르고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요. 특히 요즘 시장 흐름에서는 수급이 살아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더욱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기관 매수 1위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차지를 했고 외인 1위는 SG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수급에서 강세 보인 LG유플러스와 HMM이 또 한 번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 외인과 기관은 금융주에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인슐린 패치 유럽 판매 금지가 풀린다는 소식을 전한 이오플로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잠깐 짚어봤는데 이 안에서 혹은 이 외에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LG유플러스 준비를 해왔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통신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또 부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최근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보았던 종목 중에서 KT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과거에도 외인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고점갱신을 해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장주로 본다라고 했을 땐 통신 3사 중에서 KT를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장주로서는 SK텔레콤을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마지막에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가장 못 올라간 종목이어서 그런지 최근 매수세라든지 상승세는 LG유플러스가 가장 강합니다. 이제 LG유플러스가 그동안 이제 SK텔레콤이나 KT 종목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도 많이 모자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LG그룹 차원에서도 주주 차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향후 이제 목표치를 계속해서 이제 전망과 같이 내놓았는데 이게 꽤나 이제 우리가 찬바람 불어오면은 또 배당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많이 또 시기상으로도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밸류업 계획 발표 소식에 좀 강세를 띄었다라고 하는 게 LG유플러스는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럼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보게 되면은 역시나 주주들이 어느 정도 선호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이게 주가를 밀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미비하게 나와주면 좀 어려울 뻔했는데 좀 시원하게 주주 환원율도 이번에 40에서 60% 정도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애초에 이제 주주 환원율이 거의 한 50% 정도 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거 분명한 호재로 기록할 만한 유의미한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G유플러스가 향후 이제 5G를 넘어서 6G 투자 지원 확보를 위해서 부채 비율을 이제 100%대로 낮추겠다라는 목표치를 내놓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될 걸로 기대가 되다 보니 이 부분 역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20% 범위 내에서 이제 탄력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했던 한 1,000억 정도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좀 소각을 차례차례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존 주주분들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소식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감소세가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측면도 아무래도 이제 통신 3사 중에서 어려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영업이익 감소세,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이익이 감소하고 있던 부분도 4분기 정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이제 성장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주 KT를 보시게 되면 차트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KT가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쭉 우상향을 하고는 있지만
KT보다는 이제 상승세가 좀 더딘 모습이고 고점 돌파도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요. LGU 플러스는 오히려 SKT랑 KT가 쭉 우상향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하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차 선호주 종목들을 이래서 많이 이제 좀 권장을 드리지가 않는데 LGU 플러스는 뭐 그나마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나와서 다행인 거지 웬만해서는 좀 밀리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대장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LGU 플러스는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진다. 근데 신규 매수는 뭐 과거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서요. 조심해서 우리가 관점을 봐야 되겠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첫 번째 종목으로 이창대 대표께서는 LG U+를 비롯해서 통신주를 함께 좀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았지만 가장 못 올라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유와 함께 통신 3사 중에서는 3등이다. 그리고 대장은 KT, 그 다음은 SK텔레콤이다. 이 점도 함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자사주도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매일마다 지금 100만 주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삼성증권 이제 매수 창구로 이제 보시게 되면 그게 아마 자사주 물량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자사주를 한 5만 5천에서 일단 5만 7천 원 사이에서는 이 밴드 내에서는 일단 자사주가 들어올 거를 보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단 하방은 이제 지지해 주는데 일단 수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일단 외국인이 아직 계속 사고 있지는 않죠. 일단은 뭐 기관이나 연기금 쪽에서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주말에 제인스나 이제 회장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8단 반도체와 12단 반도체 인증 얘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내년 블랙웰 수요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왔고 결국에는 사실 SK 하이닉스 물량만으로는 이게 캐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 너네 수요를 안 줘도 좋으니까 일단 인정하고 보자라는 어떤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마이크론도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결국에는 정영은 부문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디램 매출에서 과연 HBM 비중이 얼마만큼 많이 올라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관건입니다. 이거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지금 레거시 단에는 실적이 사실 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론 최근에도 여러 리포트가 나왔겠지만은 내년에는 굉장히 견제를 해야 될 거는 결국 중국 쪽입니다. 지금 중국은 CXMT도 마찬가지겠지만은 DDR5도 저희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HBM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만약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내년에 중국 때문에 인해서 디램 전체 점유율 자체가 낮아진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10%까지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기존에 있는 낸드나 SSD나 이제 디램 쪽도 밀리게 되고 그러면 밀린다기보다는 점유율도 뺏기게 되고 거기다가 SK 하이닉스가 HBM까지 시장을 더 넓혀간다. 그럼 사실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 둘씩 해결해야 지금 삼성전자는 좀 6만 원 이상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사주가 사실 주가를 강하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과연 삼성전자가 이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에 대한 이 의문점을 풀어줘야 내년에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이나 뭐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는 일단은 그 제인슨한 대표에 대한 단기적인 인증에 대한 이슈 그 이유 문제는 실적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6만 원 이상일 때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 베스트 30에도 그 급등 나왔던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검색 상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투자자분들의 좀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6만 원 이상 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딱 한마디씩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LG U+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LGU 플러스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는 구간으로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심하자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이화진 과장님, 삼성전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밸류업이 답은 아니겠지만 삼성전자도 15% 들어오고 하이닉스도 15%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수급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이 첫 번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몇 번씩 좀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HMM이라는 종목을 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제 HMM이나 대한항공 제가 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베스트 30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HMM이나 대한항공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좀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HMM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매물대 돌파를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이 프로에서도 계속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면 좀 눈여겨보자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들고 왔고요.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LNG 추진 컨테이너선 2척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019년부터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10년 사이클이 시작된다, 슈퍼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2019년이면 거의 2020년이죠. 이제 2030년까지 제가 내다본 거니까요. 이제 2025년이 됩니다. 대략 한 5년 정도 저는 더 상승 사이클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저에는 이제 LNG 추진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LNG 추진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온 것이 무슨 시사하는 바가 있느냐? 제가 우리나라 조선업이 화랑을 띠게 되고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고 예견드렸던 그 이면에는 바로 이제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죠. 제가 이거는 이전에도 전기차와도 친환경차와도 많이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라는 대안이 있지만 조선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환경 규제는 각국마다 모두 규제가 다르지만 이 조선은 만국 공통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껴갈 수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대안이 없고 오직 한국이 그 업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는 업계의 1등이 한국이라면 과연 피해갈 수 있겠는가? 결국 이제 해운업이 물론 이 추진선만으로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 외인기관 동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매물대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매물대 돌파하기 전에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실 수 있고요.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이 좀 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인이나 기관 한쪽으로 좀 치우치기 마련인데 그런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연기금 물량이 또 기관 쪽에서는 주도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잠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67%, 영업이익은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2조 정도 좀 넘었었는데 3조 5천억 정도로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750억 정도에서 1조 4천억 정도, 그리고 1천억 정도의 순이익에서 이제 1조 7천억 정도로 뛰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해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이 부분이 사실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도 한 2,000선이더라고요. 과거에 거의 4,000선까지 가서 그런데 원래는 한 1,000선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후에는 지금 불경기인데 이 정도라는 것은 과연 이제 우리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던 금리 인하를 해서 살리던 결국 살릴 건데 호경기가 됐을 때 과연 이제 운임이 또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과거엔 공급 충격으로 운임이 많이 튀었지만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좋았지만 타점이 아직 안 왔다라고 제가 보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서서히 주봉상 120선 저항을 맞던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매수를 좀 고려해 볼 만한 시기가 서서히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HMM 만나봤습니다. 지금 점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대안이 없는 업계 내에서의 경쟁력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막상 또 저녁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그 헤즈볼라 관련해서 휴전 소식이 들리고 왔는데 이게 물론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안보 관련 회의에서 일단은 휴전에 좀 원칙적으로 잠정 합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레바논 정부까지 넘어가면서 레바논 정부에서도 일단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 또 재건주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이슈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재건주들 뭐 대표적으로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가 있습니다. 실적은 사실 작년 1분기 기점으로 계속 꾸준히 좀 하향을 하고 있죠. 신흥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이제 북미 시장이 굉장히 크게 견조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쪽은 워낙 이제 인프라 관련 법안을 통과하게 되면서 그만큼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좀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측면이 왔었죠. 특히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흔히 2차 전지 붐이 일었을 때 특히 리튬 광산, 이 광산 쪽의 굴삭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최근에 수요가 줄다 보니까 실적도 올해 3분기까지 계속 빠지는 추세가 나왔었고 아마 4분기쯤에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최근에 중국 경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중국 경기가 우리나라 건설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간 건 맞습니다. 간 건 맞지만은 그 이후가 되면서 중국도 사실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도 신흥시장과 특히 뭐 브라질이나 저기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의존점이 굉장히 커졌고 이제는 유럽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성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약에 이 이스라엘 이슈들이 좀 본격적으로 승인이 나오고 뭐 휴전 이후에 재건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물론 지금 우리가 재건조 테마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종전선언이 되고 휴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거는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G나 뭐 이런 같은 작은 종목들 말고 결국에는 이런 큰 종목들이 실제로 굴삭기나 이런 엔진과 같은 디젤 엔진과 같은 수요들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오더 건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컨소시엄 통해서 훨씬 더 매력적이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는 뭐 준비는 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HD 현대 인프라코어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언젠가 끝날 문제는 실적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대응 전략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과장님, HD 현대 인프라코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창대 대표님, HMM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매수 타점이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바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재건 이슈도 서서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인프라라든지 이제 건설 쪽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짤막하게 먼저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3단계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한국 증시 사이클 반도체로 시작해서 2단계 제약바이오, 마지막에 이제 중후장대 산업과 이제 인프라, 경기 민감 업종이 오른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라고 2%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최근에 많이 좀 힘들어졌죠. 그러면서 뭐가 올랐죠? 원전, 조선, 중후장대 산업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향후 이제 자동차도 오를 것이고요. 건설도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뜨거운 건 조선이죠.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이 중후장대 산업, 경기 민감 업종단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자동차도 자율주행 타고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본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건설도 서서히 움직일 건데 그 과정 안에서 한미글로벌이 조금씩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주택 경기라든지 주요 발주처 같은 경우에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국내에서는 사실 좋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비사업 수주가 그나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접 시공 수행하는 책임형 사업 같은 경우 이익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다행인 건 이 부분 사업 비중이 굉장히 낮고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크게 기업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행인 건 이제 해외 수주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수익성 높은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추세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고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출 마진율 역시도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서 이제 마진율 증가세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매출은 뭐 올해 4천억 초반에서 내후년 이제 4천억 중반대. 그리고 이제 마진율 자체도 이제 8% 후반 그리고 뭐 5% 정도까지 증가 전망이에요. 최근에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상승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이제 3거래일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분봉상으로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차례 더 고점 뚫고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굳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타점을 잡아드리자면 19,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지지라인을 받치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좀 있을 수 있겠다 보여지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오늘 검색 상위로 등장한 한미 글로벌 만나봤습니다. 해외에서 특히 잘하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타점도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이어플러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제가 4년, 5년 전부터 탐방 참 많이 갔던 회사인데 메드트로닉이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부터 일단 손을 떼긴 했지만은 이제 물론 이제 사실 이 회사는 진짜 전망이 참 좋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RTO전과 참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이오 패치 말하는 이제 인슐린 패치를 만든 회사는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국의 인슐렛이었고, 그러니까 메드트로닉이 전 세계 1위 글로벌 이제 의료기기 업체인데 이오플로를 인수한다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인슐렛이 특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게 작년 미국이었고 유럽 쪽에 이제 특허 소송을 걸었는데 네. 그 조건은 뭐였냐면 1년 동안 영업 정지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매출 14억에 적자가 거의 100억대 나왔죠. 그러니까 물론 소송은 이겼지만은 결국에 1년 동안 잃어버린 1년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증자까지 하게 됐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 수는 굉장히 계속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물론 비만 치료제도 나오고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패치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뇨 2형 환자들이 이제 수요가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일단 미국 이제 기각됐고 이제 결국에는 유럽도 기각이 됐습니다. 원래는 유럽 쪽에 일단 먼저 이탈리아 유통사와 계약을 했고 그만큼 이제 영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경제 회사가 이제 결국에는 특허 소송을 이제 계속 냈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메드트로닉이 그러면 이 소송이 다 끝났는데 여기서 과연 다시 매수를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어플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운영 자금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유통사들과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좀 상황이 있는 만큼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고, 일단은 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향후에 다시 2만 원, 3만 원 갈 때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한 번 더 좀 나아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화진 과장님과 세 번째 종목으로 이오플로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역시 마지막 종목 대응 전략 들어봐야겠죠? 먼저 이창대 대표님의 한미 글로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소액으로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이오플로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낮다고 산다기보다는 이제 그 전에 가정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씩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화진 과장님 의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만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지난주 애널리스트 간담회도 했고 진투자재가 컵대 자료도 저도 다 받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알테오젠이 이제 산도주와 이제 계약을 했고, 산도주가 이게 할로자임에 있는 PH20 인엔즈를 이제 향후에 모든 바이오 시밀을 SC형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알테오젠과 어떻게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할로자임이 약간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특허 소송은 이제 큰 이슈가 되진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간략하게 이제 요약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내년 1분기 때 듀피젠트 임상 1상 들어갑니다. 물론 사노피 추정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저도 이거 5년 전부터 탐방 많이 갔던 회사라서 사노피 맞고요. 그럼 사노피와 향후에 임상 1상이 진입하게 되면 그게 마일스톤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금이나 이런
매출들이 나오는 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키트로드 SC 관련 이제 임상 3상에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를 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 알테오젠에 대한 밸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급반등이 나와줬던 알테오젠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화진 과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